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있어요.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이거는 한국에서 살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이 정도 기본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런 거에 넘어가겠어? 내가 어떤 사람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 뼈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한번 속아 넘어가면 사기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체가 있는데 이 사업체가 돈이 별로 없고 그리고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그런 와중에 또 지인들이 이제 그 회사를 좀 아니까 그 정도 회사면 내가 그 관리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정도 돈을 투자하면 내가 사장이 될 것 같은 그런 계산을 해서 그 회사에 덥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 회사 법인 그리고 투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돈 빌려준 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내 지분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투자법인이 아닌 이상은 외국인이 자기 지분을 가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한 금액은 그냥 그 빌려준 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회사가 뭐 잘 되면 잘 돼도 어떤 혜택이 없고 못 되면 그가 자기가 투자한 돈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보통 그렇게 베트남에서 돈으로 압박받는 사장님들이 계시죠. 근데 물론 진짜 좋은 회사하고 단기 유동 자금이 부족해서 압박받는 그런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래처에 결제 안 해주고 자기가 돈 다 쓰고 그리고 돈 없다고 얘기하고 회사는 거의 뭐 거지로 만들고 그 돈을 자기가 착복해서 어디 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사에 돈이 없어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지식에 이 정도 회사를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가면 내가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내가 경영권을 확보해서 내가 한국에서 못다 이룬 꿈을 베트남에서 좀 펼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단축도 잘못된 거예요. 베트남 법인 외투법인이 아닌 이상은 왜 한국 사람이 투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장의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와이프 명의로, 한배 가정인 경우에는 와이프 명의로 하다 보니까 사장은 그냥 명함상의 사장일 뿐이지 실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사장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수표를 남발하고 책임을 못 지고 나중에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베트남 아내를 내세워서 자기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베트남 회사에 투자해서 내가 지분을 확보해서 나의 미래를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그 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해 보고 그리고 그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래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외투법인인지 그냥 베트남 개인 회사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순진한 마음에서 또는 의욕이 앞선 상태에서 베트남 회사에 투자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 그런 행동은 조금 자제하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어떤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모습을 좀 가지셔서 베트남이 사기꾼이 많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의 똑똑함 때문에 본인이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선 깡통 회사도 좀 있어요. 그걸 뭐 금방 파악합니다. 이렇게 살짝 거래처 누구를 통해서 물어만 봐도 그 회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장점이 너무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베트남에서 이런 투자나 이런 경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내가 이 지분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 권한이 있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 베트남에서도 이제 한인국 사람들끼리 일어나는 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열이 받아서 돌아버리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베트남에 대한 여기서 좀 뭔가를 도모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라는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